안녕하세요. 능인고등학교 역사랑 조중훈 선생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과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 중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은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맨 처음에 이 계획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 단계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수요조사 또는 설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설문지, 영어로는 구글 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다음 화면이 뜨게 될 건데, 오른쪽 메뉴에 네모가 9개 있는 박스를 클릭하시고 구글 설문지를 찾아서 들어가셔도 되고, 설문지가 안 보이면 구글 검색창에 구글 설문지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설문지를 만드셔도 되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글 설문지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에 들어가게 되면 구글 문서라든지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아니 구글 프레젠테이션처럼 구글에서 미리 제공하는 다양한 양식들이 있으니까 이 양식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참고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내용 없음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아무 내용이 없는 새하얀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설문지를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될 건데, 이렇게 먼저 제목 없는 설문지를 제목 있는 설문지로 바꿔볼게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이제 요 설문지의 제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뭐뭐에 대한 설문 이라고 넣어보고, 요 설문지의 설명도 넣어볼게요. 이 설문이 뭐뭐에 대한 설문인지 넣는 그런 설명란입니다. 이 설문은 점점점 하면서 짧게 또는 길게 넣으셔도 되고,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 이거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제 설문의 제목이 정했으면 요 설문 파일의 제목을 정해 볼게요. 왼쪽 위에 제목 없는 설문지를 누르게 되면 맨 처음에 기입한 이런 글이 들어가게 되고, 요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설문 파일의 제목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이제 요 설문지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설문지가 조금은 밋밋하고 좀 심심한 그런 면이 있으니까 요 설문지의 테마를 한번 바꿔볼게요. 오른쪽 위에 테마 맞춤 설정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테마를 꾸밀 수 있는 이런 칸이 나오게 됩니다. 테마의 색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꾸밀 수 있고, 테마의 색상에 따른 요 배경 색깔도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글꼴의 스타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플한 색깔보다는 조금 사진이라든지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글에 이미지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하의 이미지가 나온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요 생일이라는 주제란에 요 사진을 넣을 건데,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움직이는 사진도 이렇게 테마로 넣을 수 있으니까 요걸 알고 저는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좀 설문의 테마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테마도 넣어봤고 제목도 설명도 넣어봤으니까 이제 요 설문지의 중요한 내용, 이 질문의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 왼쪽에 파란색이 선택되어 있는데, 요 제목 없는 질문을 클릭하게 되면 파란색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요 질문을 이제 꾸밀 수 있습니다. 제목 없는 질문을 또 제목 있는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제목을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한번 넣어보고, 이제 요 질문에 따라 이제 옵션을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옵션을 정하려면 제목 오른쪽에 요 질문을 정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단답형은 말 그대로 즐겁게
열심히 이런 짧은 답을 원할 때 이런 설문 이런 옵션을 정하시면 되겠고요. 장문형은 말 그대로 긴 글의 설문 답을 받을 때 요거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객관식 질문이에요. 객관식 질문. 객관식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오지선다 이런 양식일 건데, 특히 이 객관식 질문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객관식 질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즐겁게 이걸 넣을 수 있고, 또는 옵션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옵션이 또 추가되거든요. 이거는 아름답게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잘못 넣었네요. 또는 옵션 3에도 열심히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목을 클릭하면 이미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란도 있고, 또는 여기 각각 옵션마다에도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추가를 넣게 되면 업로드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넣을 수 있고, 스냅샷 촬영도 가능하고, URL도 사용할 수 있고, 내 앨범에서 또는 드라이브에서 또는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상업적 목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요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라고 하는 그냥 이미 글을 쳐보게 되면 귀여운 요 개구리 인형 사진이 나오게 되네요. 요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가지고 요 질문에 대한 요 커다란 요 그림이 사진이 나타나게 되니까 요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선생님이 삭제를 좀 할게요. 삭제를 하고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요렇게 만든 질문의 양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일일이 제목을 치고 옵션을 넣는 이런 수고로움을 좀 덜기 위해 여기 복사를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오른쪽 밑에 요 복사를 누르게 되면 아까 만든 질문과 똑같은 양식의 질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의 형식을 바꿔볼게요. 아까는 객관식 질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요 체크박스, 이렇게 체크박스. 객관식 질문이랑 체크박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객관식 질문은 답을 딱 한 개만 정할 수 있지만 여기 체크박스는 복수의 여러 개의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질문을 추가하려면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요 질문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드롭다운을 해볼게요. 드롭다운은 무엇인가? 지금 선생님이 요 질문의 형식을 정하는 것처럼 클릭을 하면 아래로 이런 선다가 나오게 되는 그런 형식이다. 요거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미리 보기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2, 또 3, 전체 추가한 양식도 있고요. 다음에 또 한번 질문을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파일 업로드예요. 파일 업로드. 설문에서 그냥 글만, 사진만 이렇게 수합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문서라든지 이런 파일도 이 설문지를 통해 바를 수 있거든요. 요 계속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진행 난 다음에 설문의 제목을 또 좀 넣어볼게요. 수학여행의 사진을 넣어보세요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특정 파일의 형식만 허용하게 했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보면 문서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파일의 형식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따 가상의 이 질문의 제목을 사진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림, 이미지 요거를 선택하겠고요. 최대 파일의 수는 몇 개를 하겠느냐 이것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최대 파일 크기는 얼마를 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설문지 업로드 할 수 있는 거는 1기가다 하지만 여기 변경이라든지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용량 크기도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설문을 만들다가 지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복사 옆에 요 삭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요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직선 단계예요. 직선 단계. 요 직선 단계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1에서 5까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이런 강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달았을 때 매우 하지 않음, 아니면 매우 열심히
희함라고 이렇게 1에서 5번까지 넣어봤을 때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매우 하지 않는다 1, 아니면 매우 하진 않지만 조금 한다 2, 보통이다, 열심히 한다, 매우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정해서 설문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요 객관식 그리드와 요 체크박스 그리드가 있거든요. 요거는 좀 이따가 선생님이 말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행과 열을 이용해가지고 질문에 이런 옵션을 수합하는 거거든요. 자세한 거는 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객관식 그리드를 자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공부가 재밌습니까? 라고 했을 때 행에는 여기가 일단 다시 볼게요. 여기는 이제 공부라고 하고 여기에 공부는 재밌습니까? 라고 질문을 넣었을 때 행과 정해져서 열을 넣을 수 있거든요. 자, 열을 보면 여기에 매우 재미없다 이렇게 넣어보고요. 다음에 그 다음 열에는 재미없다 이렇게 넣어보게 되고, 그 다음 열에는 뭐 보통이다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 열에는 재미있다 이렇게 넣어보고, 자, 그 다음에는 매우 재미있다 라고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식 그리드를 만들어 봤고, 자, 그 다음에는 요 체크박스 질문 추가를 해서 요 체크박스 그리드를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왜 양식 나타났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는 재밌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 있고, 다음에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십니까? 라고 이런 답을 넣게 되면 여기서 이제 체크박스 그리드를 해볼게요. 네. 뭐 필기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샤프 또는 볼펜 또는 지우개라고 이렇게 넣어보고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그것도 딴 데 떠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박스처럼 이제 중복으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설명했듯이 객관식이랑 요 체크박스 두 개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질문이랑 체크박스 요것도 마찬가지. 요 객관식은 요 한 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고, 여기 체크박스 그리드는 이 중에서는 복수로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요 부분들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 이 질문의 답은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필수라는 것을 누를 수 있습니다. 필수. 이 필수를 누르게 되면 이 필수란이 이제 ON이 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체크하지 않으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설문지 제출이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수란을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질문들 또는 시험 문제들을 설정을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봤고요. 한번 오른쪽 위에 어떻게 실제 응답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요 미리 보기를 자 눌러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건데, 이 설문은 점점 돼가지고 요거는 필수학문이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걸 빼놓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겁고 아름답게 해야지. 그리고 아까 이게 드롭다운 요 방식이거든요. 드롭다운은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나오게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숫자별로 요 강도를 설정할 수 있고, 다음에 공부는 재밌습니까? 이런 객관식 그리드는 매우 재미있다, 재미있다 이 중에서 복수가 아니라 한 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체크박스 그리드인데,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샤프도 필요하고 볼펜도 필요하고 지우개도 필요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이렇게 체크박스 그리드에 옵션을 넣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이랑 체크박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제출을 하는데, 제출이 안 돼요. 왜냐? 아까 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질문을 필수로 해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제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 꼭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요 질문의 설정을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여기 섹션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섹션은 무엇인가 클릭을 했을 때 일단 미리 보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필수를
지우고 섹션을 추가한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아까 선생님이 만든 이런 질문의 형식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을 눌러야지 그 다음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섹션 추가다. 요거를 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요 질문에 대해서 즐겁게 라는 사람이 선택했으면 왜 즐거운지, 아니면 아름답게 라고 선택했으면 왜 아름다운지, 이런 질문에 대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질문 오른쪽 밑에 요 점 3개가 있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넣을 수 있는 칸도 생기게 됩니다. 또 여기에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각각 답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걸 설정을 했을 때 즐겁게라고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방금 섹션을 정했으면 이 섹션으로 가게 된다. 이걸 설정할 수 있고, 아니다, 아름답게 선택한 사람들은 왜 공부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 섹션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아예 설문지를 제출하는 방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시험을 치는 도중에서는 이런 옵션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야지 조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런 컨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적기 때문에 옵션 순서를 이제 사람마다 무작위로 섞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요 점 3개의 기능들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질문 추가의 내용을 봤다면 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목 및 설명 추가요. 설명 추가. 여기는 그냥 질문이라든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크박스 이제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정답을 복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 질문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요 질문의 성격, 성질을 알고 설문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여기 제목이라든지 여기 선지에만 이미지를 넣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요 이미지를 추가를 해가지고 넣을 수 있으니까 요 부분도 하시면 되겠고요. 사진뿐만 아니라 요 동영상도 넣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게 되면 여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영상을 넣을 수 있고요. 또는 URL 링크를 이용해가지고 동영상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미리 보기도 받고 섹션 추가까지 봤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톱니바퀴 요 설정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설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일반,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퀴즈 이런 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일반을 누르게 되면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수집이 됩니다. 이메일 주소가. 근데 여기 보시면 응답 수신인데 응답자가 자신의 응답한 사항들을 사본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단어이거든요. 자신이 설문을 냈는데, 시험 문제를 냈는데 내가 뭐라고 질문에 답변을 했더라 라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응답 수신을 이메일로 보내게 해라 할 수 있고, 근데 이 응답 수신을 응답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요 설문지의 사본을 받겠다 할 수 있으며, 항상 주겠다, 너희가 설문했으면 요 내용 네가 꼭 봐라 라고 했을 때 항상을 설정하셔도 되고요. 여기 로그인 필요는 무엇인가, 로그인 필요를 지우게 했다 보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하는 칸이 생기게 되고, 요거는 별표, 이게 필수란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 다시 톱니바퀴 들어가가지고 로그인을 필요로 하게 되면 아까 이메일 주소만 수집한다? 요거는 그냥 로그인 없이 그냥 초대라든지 링크만 있으면 그냥 들어가가지고 설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그인 필요에 요 능인고등학교 내 사용자 및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을 제한한다는 사람들은 로그인 했을 때 그 아이디가 같은 그룹 안에 들어간 사람일 때만 이제 설문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칸이고요. 만약에 시험을 칠 때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응답 횟수를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그런 제한도 걸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응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란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는 란이 없어지고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왜냐? 그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때문에 이메일은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칸도 이렇게 변하게 된다. 요거 하시면 좀 되겠고요. 다음에
다음에 응답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인데 제출 후에 응답을 수정할 수 있는지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차트들이 모였고 응답을 했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요 프레젠테이션인데 요 진행률 표시줄 표시하기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섹션에서 어느 만큼의 설문 상황 진행률을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게, 내가 지금 한 30% 정도 했다, 내가 지금 60% 정도 했다, 사람들이 알면서 이제 설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 진행률 표시줄 표시하기고요. 질문 순서를 무작위로 섞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게 옵션 순서만 무작위로 섞는 거였는데 그 해당 질문에 대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는 경우에도 요 커닝 페이퍼, 요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질문 순서를 사람마다 다르게 섞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선생님이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했는데 요거를 풀게 되면 다른 응답을 제출할 링크가 표시된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 응답이 끝났을 때 어떤 기록을 남기겠느냐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또는 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런 확인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설문을 다 마친 다음에 요 메시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 다음에는 퀴즈. 요 퀴즈는 아마 시험 문제, 쪽지 시험, 이렇게 중간고사까지 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능이 요 구글 폼스에서 제공이 됩니다. 퀴즈로 할지 안 할지 요 퀴즈로 만들기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퀴즈로 하겠다 하면 자동 채점을 허용하면서 퀴즈를 만들게 될 건데, 여기 성적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라고 설정을 했을 때 제출 후에 이런 학생들, 응시자에게 요 성적 점수를 바로 공개할지 할 수 있고, 또는 내가 그래도 요 문제가 조금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요 정답의 오류도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한 사람들은 직접 검토 후 공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응답자가 볼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그리고 정답이 뭐였는지, 내가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요거 설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퀴즈 문제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아까 객관식 요렇게 했었는데 요 질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퀴즈 할 때 없던 요 답안란이 생기게 됩니다. 요 답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답안에 대해서 점수를 넣을 수 있거든요. 요 질문,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10점을 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요 정답은 열심히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체크 표시가 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기입이 된다. 마찬가지 요 퀴즈로 했으면 요 답은 이제 필수로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면 학생들, 응시자가 요 시험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요 시험의 문제가 채점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퀴즈의 총점은 10점인데 요 체크박스, 요것도 이제 답안을 설정해가지고 총점을 100점 만점이라든지 50점 만점인지 답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응답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응답한 사람들의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요거를 만든 사람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는 응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지 않지만, 응답한 사람들의 이런 추세, 를 이제 정답을 이제 도표라든지 또는 그래프로도 이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별 응답자마다 어떤 응답을 했는지도 확인이 또 가능하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비슷한 화면이 뜨게 될 건데요. 여기 타임 스태프는 응답자가 언제 제출했는지, 또 퀴즈라면 몇 점인지, 각각 질문마다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아마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시 볼 건데, 퀴즈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섹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적 사항의 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인적 사항이라고 설문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질문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당신의 이름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유용하게 자신의 이름을 넣는 칸이 생기게 될 거고요. 인적사항은 필수이기 때문에 여기 필수사항으로 아마 넣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질문 추가하셔가지고 당신의 번호는? 이라고 해서 또 단답형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학적사항, 학생의 이름,
번호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좀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험을 치는 경우에 모두가 동등한 시간을 주고 시험을 쳐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누구는 벌써 시험을 칠 준비가 되는데 누구든 아직 선생님 저 아직 접속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학생이 자기 모르고 문제를 1분 일찍 아니면 다른 학생보다 먼저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것도 부정행위의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대체로 단답형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점 3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설명도 넣을 수 있지만 여기 응답 확인을 이제 넣을 수 있거든요. 응답 확인을 이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응답 확인에 들어가게 되면 숫자를 넣을 것인가 텍스트를 넣을 것인가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숫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했을 때 뭐 작거나 같게 할 건지 같지 않거나 할 건지 할 건데 같음을 해가지고 여기 비밀번호 숫자를 1, 2, 3, 4라고 놓고 해볼게요. 여기에 질문은 비밀번호라고 넣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학생이 이제 비밀번호를 치다가 이상한 다른 비밀번호를 쳤을 때는 여기와 다른 메시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 기다려 라고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런 사항들은 다 필수로 아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수를 하고, 다음에 이런 인적 사항들은 맨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섹션을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섹션 오른쪽 점 3개를 누르셔가지고 섹션 이동을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복제라든지 삭제라든지 셀과 위와 병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시면서 섹션 이동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섹션을 이동을 할 수 있다. 인적사항이 맨 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이거 저장을 하고 한번 이렇게 바뀌게 됐으면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선생님이 만든 인적사항이 나오게 되거든요. 당신 이름은 뭐 홍길동, 내 번호는 1번, 비밀번호는 라고 했을 때 아까 숫자가 같아야지 이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숫자를 막 넣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다려 라고 하는 아까 제가 넣은 선생님이 넣은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이제 접속을 했고 구글 폼스에 들어갔고 시험을 칠 준비가 됐으면 이제 이 비밀번호를 안내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험에 또는 이번 설문의 비밀번호는 1, 2, 3, 4입니다. 설문 시간은 30분입니다. 스타트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1, 2, 3, 4를 누른 다음에야 다음을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한 설문 또는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까 진행률 표시 이렇게도 나타나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을 하나하나 체크를 이제 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내기요. 보내기 오른쪽 위에 요 보내기 기능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요 구글 폼스를 이제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설문을 받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 뭐 메일로 보낼 수 있고 링크를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인데, 일단 여기에 응답자의 능인고등학교 이메일 주소로 자동으로 수집을 하겠다. 요 란도 아까 톱니바퀴 설정을 해서 봤고요. 페이스북에 올 수 있고 트위터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메일을 누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할 수 있고요. 이메일에 설문지를 또 첨부해가지고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유용한 방법은 요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 링크를 단축을 해가지고 요런 링크를 페이스북에 올리셔도 되고 카톡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설문을 이렇게 하셔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보내기 오른쪽에 요 더보기 칸 있어요. 더보기 칸. 여기 보면 실행 취소, 다음에 4번 만들고 휴지통으로 이동하고, 다음에 재밌는 게 요 미리 채워진 링크 가져오기 요 란이 있습니다. 요 미리 채워진 링크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런 새로운 창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요 칸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요건 무엇인가, 아마 설문을 하게 되면 설문이 너무 많이 있을 때 그 이전 또 다른 사전 조사를 한 그런 사항들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즐겁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 너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미리 요 정답이 또는 옵션이 선택된 상황에서 옵션을 그 사람에게 다른 응답자에게 선택을 해라. 이런 링크가 정답이 미리 채워진 요 링크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채워질 링크 받고요. 인쇄할 수 있고 또 공동 작업자를 추가할 수 있다. 이거 하시면 되겠으며,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퀴즈 문항의 기본 점수를 설정할 수 있고, 새로 추가된 질문을 필수로 표시하겠다 했는데, 여기는 질문 설정은 새롭게 추가된 모든 질문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도 자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여기서 조금은 유명하고 좀 효율적인 요 부가 기능, 요 애드온 기능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애드온 부가 기능 중에 어느 정도 유효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자주 쓰는 게 요 폼스 스케줄러라고 하는 이런 부가 기능이 있거든요. 요 폼스 스케줄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요거 무료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제 다 승인을 하게 되면 작업이 생기게 되고, 여기 테마 설정 옆에 새로운 칸이 생기게 되거든요. 요건 무엇인가 설명을 하게 되면 요 부가 기능을 클릭하셔가지고 폼스 스케줄러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다양한 것들의 스케줄을 정할 수 있다. 컴피어고요. 이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몇 명까지 이제 응답자를 받을 것인가, 나는 요 설문을 10명까지 받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요게 이렇게 10명까지 수업했을 때 나에게 알려달라, 그 다음에 메시지도 표시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을 언제, 그 다음에 몇 시까지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칸을 누르게 되면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 다음에 이걸 오전으로 할지 오후로 할지, 다음 요거를 몇 시, 10시, 뭐 새벽 2시 아니면 뭐 1분까지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설문 또는 시험의 날짜를 정하셔가지고 유용하게 쓰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칼렌더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글 설문지, 영어로 구글 폼스에 대한 기능을 봤고요. 이런 구글 설문지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다양한 보고서라든지 시험에 대한 수요조사 또는 시험 문제 잘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